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몇 해 전에 멘토링 프로그램에 갔다가 한 작곡가를 만났어요. 꽤 유명한 분인데 그날 그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작곡가 중에 자기한테는 경쟁자가 한 명 있대요.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 말만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한 번쯤 들어본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커 보였던 이유는 그 앞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자기의 경쟁자는 그냥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날 자기 자신이래요. 그 말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20년 넘게 작곡을 해왔는데 자기는 하루를 기억하고 있대요. 가장 작곡을 잘했던 그날 자기 모습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대요. 자기의 경쟁자는 바로 그날 자기 자신. 슬럼프에 빠지면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렇게 못하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딱 하나만 기억했대요. 그날 자기 모습만 다시 찾으면 돼. 그날 내 모습만 다시 찾으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마지막 한마디를 더 덧붙였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자기는 오늘까지도 이겨보고 싶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다른 멋진 작곡가들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날 자기 자신. 늘 그 사람보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의 경쟁자는 여러분이 이번 올해 가장 좋았던 날을 만들어보고 그날 자기 자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경쟁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았던 날 제 자신이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그날 여러분 모습보단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늘 가장 좋았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린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 나눠볼 텐데, 먼저 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문장을 완성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를 보면 진로는 네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네모 안에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딱 떠올랐나요? 혹시 진로는 미래다? 진로는 가능성이다? 진로는 돈이다? 현실이다? 자,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진로는 항해다. 자, 항해를 떠나는 선장이 지도하고 나침반을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 항법장치 딱 준비해서 신나게 항해를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지도하고 나침반이 싹 쓸려갔어요. 이제 믿을 거 하나, 항법장치. 그거 믿고 가는데 아불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 딱 고장났어요. 지혜로운 선장이라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망망대해에 딱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딱 상황이 처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선장이라면, 아마도 지혜로운 선장이라면 한 곳을 바라볼 거예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북극성이요. 유일하게 제자리에 있는 그 별. 그 별을 보면 적어도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선장이라면 그 별을 볼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는 항해다. 우리가 북극성을 찾는 그런 첫 걸음을 오늘 같이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진로는 네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소통.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자기와 소통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세상은 막 변하고 있는데 이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이게 두 번째 소통이에요.
세상과의 소통. 세 번째, 혼자 가는 사람 없죠.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하고 같이 그 인생을 걸어갈 텐데 다른 사람과의 소통. 이 세 가지를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매튜 에몬스라는 사격 선수가 남자 소총 50m 3자세 경기에 출전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당황할 만한 일이 딱 벌어졌어요. 자, 결선에 2등으로 올라갔어요. 마지막 10발을 쏘는데 신경을 써서 힘을 내서 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발째 역전했고 7번째, 8번째, 9번째 점수를 점점 벌렸는데 마지막 한 발을 딱 남겼을 때 3점 차이 1등을 달리던 매튜 에몬스가 탕 하고 쐈는데 앞을 쏴. 점수판에 점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점수가 들어와야 금운동이 가려지는데 점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왜 올림픽 마지막 사격 한 발에서 1등의 점수판에만 점수가 들어오지 않았을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왜 점수판에 점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9점과 10점 경계선을 쏴서 9점을 줘야 될지 10점을 줘야 될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황당하게 관역을 쏜 게 아니고 점수판을 쐈을까요? 아니면 금발 봤을까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관역을 쏜 게 아니고 옆 선수를 쐈을까요? 우린 그럼 황당한 생각도 하는데, 자, 심판이 딱 앞으로 나가서 매튜의 관역을 딱 봤더니 총소리는 들렸는데 그 관역에 구멍이 안 나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면 총알이 어디로 간 거죠? 자, 혹시라는 마음에 심판이 옆 선수한테 갔어요. 그리고 옆 선수의 관역을 딱 봤어요. 여기에 총알 구멍이 몇 개 있었을까요? 여기 2개 있었어요. 그 선수의 점수는 점수판에 8.1점이 찍혀 있었어요. 경기 끝난 다음에 나머지 총알 구멍을 확인해 보니까 그 점수는 무려 10.7점. 사격은 원래 결선이 10.9점 만점인데 거의 완벽한 점수예요. 그렇다면 그 10.7점짜리 총알 구멍 누가 쏜 걸까요? 누가 쐈을까요? 네, 바로 매튜 에몬스. 그 선수의 총알 구멍이었어요. 3점 차이 1등 후보가 마지막 발 기가 막히게 잘 쐈는데 남의 관역에 쏘고 말았고 최정 순이 8등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해요. 너 바보지? 아니 대충 쏴도 금메달인데 정신 나갔어? 너 황당한 사람 맞지? 마구 비난하면서 얻은 별명이 헛총질 매튜예요. 실제 별명이에요. 마음껏 비웃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야기를 들으면 바보 아니에요? 왜 거기다 쐈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저의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살짝 우리도 비웃었는데 여러분은 매튜 에몬스와 다른 사람인가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관역을 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관역은 진짜 여러분 거 맞나요?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관역이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라면, 아직 관역이 없다면, 예전엔 있었는데 희미해져서 이게 관역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다면 우리가 바로 매튜 에몬스예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한 번쯤 우리 고민을 시작해 볼까요? 나는 내 관역을 보고 있나? 지금 보고 있는 관역은 내 관역 맞나? 이 고민이 여러분이 떠날 항해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멋진 도전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궁금했던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은 성공하고 실패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성공한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당신은 계획한 대로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우연한 일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계획대로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우연하게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클럼 볼치라는 사람인데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계획대로 성공한 사람은 불과 20%, 우연한 일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 무려 80%. 그러면 그 우연이 진짜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우연은 이런 우연이었어요. 길 가다 우연히 돈을 줍는 그런 거 말고 이런 우연. 저기 한번 가볼까? 가봤어요. 그 사람은. 계획은 가보는 것까지만 있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가보고 싶어서 가봤고, 저 사람 한번 만나볼까? 만나봤어요. 저 책을 한번 읽어볼까? 읽어봤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나보고 가보고 읽어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 그럼 이번에도 한번 가볼까? 만나볼까? 이렇게 우연하게 그저 가보고 만나보고 읽어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길이 됐던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계획된 우연. 그냥 우연 말고 계획된 우연. 너무 궁금해서 그 계획된 우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5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게 과연 뭘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호기심. 두 번째, 가서 해보니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더 해보자. 참아봐요. 인내심. 그런데도 결과가 그다지예요. 세 번째, 상황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나를 바꿔보자. 융통성.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도 결과가 그다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 이거 하면 확률이 얼마쯤 될까? 반반이야. 다른 사람들은 실패할 것 같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 위험을 감수하고 해봤어요. 호기심이 있는 그곳에 도전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싹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항해를 떠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4가지 질문을 선생님이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스스로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좋아하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흥미예요. 여러분은 뭘 좋아해요?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뭘 잘하죠? 난 뭘 잘하지?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어느 때 편안하죠? 네 번째 질문,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시 한번요. 학생이나 성인이나 항상 이걸 입 밖에 꺼내면서 중얼거렸으면 좋겠어요. 저처럼요. 난 뭘 좋아하지? 도대체 난 뭘 잘하는 거야? 맞아, 난 이럴 땐 좀 편한 것 같아. 그래, 나 이거 하고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약 이 4가지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기 자신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찾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근처에 서점이 있으면 주말에 한번 놀러 가봐요. 서점이 주변에 없다면 도서관에 한번 놀러 가볼까요?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처음 가는 코너, 가장 오래 머무는 코너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이런 코너 아니었나요? 영화, 음악, 디자인, 패션, 컴퓨터, 경영, 심리, 건축, 수학. 만약 이 코너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가는 코너, 내가 제일 오래 있었던 코너,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나요? 흥미의 시작이에요. 학생들인 경우에 방과 후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근데 꽤 괜찮았어요. 즐겁고 만족도 돼요? 흥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는 질문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하는 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흥미와 재능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흥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만 좋아하면 되는데 재능은 좀 달라요.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잘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게 재능 맞을까요? 재능 맞을까요? 이건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은 굉장히 특이한 게 나도 잘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남도 잘한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생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를 가장 잘할 것 같은 5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 뭐 친척들도 좋아요. 5명 딱 찾은 다음에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를 보실 때 제가 뭘 잘하게 보이는지 하나만 적어주세요. 아마도 그 5명이 하나씩 적어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겹쳐 나오게 돼 있어요. 보는 눈이 비슷해서.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남들은 하나씩 적어준다면 이걸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객관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적어준 5개 중에 정말 내가 잘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이 질문만 한다면. 적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대답을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재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한번 갔을 때 처음 가는 코너, 오래 있었던 코너, 내 주변에 있는 5명을 찾아갔을 때 재능 인터뷰, 이것만 한번 도전해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